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온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리더십TV 첫 방송은 새해는 선의 선행하는 지도자란 주제로 가볍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조선 명종 때 목천 상시인 상진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조부가 지금의 부여군 임천면에서 살았었는데 재물이 꽤 많아서 그 재물로 고리 대금업을 하다가 말년에 정손자인 상진이 태어나자 느낀 바가 있어 빌려준 차용 문건을 모두 한데 모아 불살라버리고 빌려준 고리 대금업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옛부터 후손들이 잘 되기를 비는 뜻으로 이같이 재물을 베풀고 또 나무를 심는 풍속이 있었는데 상진의 탄생에 정조부가 이를 본떠서 실천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나의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의 행동은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합리화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상진은 15년간 정성을 지내면서 이룩한 그의 업적은 황희와 허조 다음으로 쳤으며 그의 청렴과 선심은 벼슬아치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실천하였을 뿐인데 부처가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나타났다고 할 정도까지 그를 성화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곡간이 무너져 노비가 수리할 것을 재촉하면 정성은 내가 고쳐놓은들 채울 것 없는 곡간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또 도둑이 들었다 잡히면 도둑의 상태를 살펴 줄이고 떨면서 쪼들리다 부득이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면 불러들여 후대하고 재물을 주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의 도둑질도 정치의 잘못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일화는 상진이 홍문관에서 서책을 편집하여 펴내는 직책인 정육품에 있을 때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노상에 붉은 보자기가 있어서 주워보니 순금으로 만든 잔 한 상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대궐 문 앞에 아무 날 아무 곳 인근에서 물건을 분실한 자는 나를 찾아오라고 써붙였죠. 써붙인 그 이튿날 임금의 음식을 차리는 대전 수락관 별감이 찾아와서 자손의 혼인이 있어 몰래 주방에 있는 금잔을 내어왔다가 일었으니 이미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한탄을 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상진은 이 금잔의 일을 극비에 붙이겠다며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진이 용서한 행동은 법의 선의를 선행시킨 리더십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린 유언은 내가 죽은 뒤 시장에 달리 적을 것은 없고 다만 만년에 공이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여 얼큰이 취하면 감언군의 곡조를 타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하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를 보면 참으로 겸손한 일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진의 아들 이름이 상북남입니다. 영의정 아버지의 영향으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또는 아들 어느 한쪽이 이 상식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북남은 벼슬의 욕심을 버리고 일생 벼슬에서 멀리 몸을 보존하고 시와 서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데
상진 재상과 같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것이 온 국민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오늘 내용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나침판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